안녕하세요. 니체 짜라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31번째 영상입니다. 어, 니체의 그 전문 철학자 중에 국내에서 최고라고 알려주신 분이 바로 백승영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그 번역한 그 짜라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요 텍스트에 근거를 해서 이걸 읽어보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짜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는 총 4부로 되어 있는데, 이거 일부 안에 서설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서설에서 네 번째 절에서 나는 사랑하노라 이렇게 표현된 문장이 18개가 있었고, 거기서 12번째 문장을 지금 계속 몇 개의 동영상을 투입해서 계속 분석을 같이 해보고 있어요. 자, 여기 나는 사랑하노라 할 때 우리가 짜라투트라가 사랑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버맨시를 수태해서 자기 몸 안에 그 씨앗을 심어가지고 수태를 해가지고 길러가지고 포태 양육한다고 하는데, 길러가지고 마치 여자가 그 아이를 임신한 것 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길러가지고 이 두개골 쪽에서 머리를 두개골을 깨고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유버맨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하는 대상, 짜라투스라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 위버맨시를 그 씨앗을 심고 수태해가지고 머리를 열고 태어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죠. 그건 가장 그게 기본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특성을 이렇게 그 18개의 문장을 겹쳐가지고 설명을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니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 그 니체의 전문 그 철학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두개골을 열고 이버맨 씨가 태어난다고 하는 그거에 대한 그 너무나 초월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초월적인 일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내 영역을 벗어나 있는 게 상당히.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니체를 이해한 게 아닌 거죠.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니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게 머리를 깨고 나오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지, 니체를 이해할 수 있지, 그것이 아닌 사람들, 대부분은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상상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속에서. 니체는 그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했기 때문에 그걸 감지를 한 거예요. 그걸 감지를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서술을 한 게 텍스트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노라. 행동에 앞서 황금 같은 말을 던지고 늘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이 해내면서 약속을 지키는 자를. 그는 자신의 몰락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이버맨 씨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버맨 씨한테 그 모든 걸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자신은 몰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그 약속이라는 말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네빌 고다드까지 이제 끌고 온 거죠. 네빌 고다드가 이 양반이 그 니체의 이버맨 씨를 구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한 약속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약속과 니체가 얘기하는 여기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이 해내면서 약속을 지키는 이때 약속이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를 제가 그 설명하기 위해서 네빌 고다드를 끌고 와가지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메커니즘,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 메커니즘 자체가는 원래 우리가 그 이거맨시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 마치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의식 안에서 상상력의 씨앗이 심어져 가지고 자라게 해 가지고 상상력의 열매를 맺는다, 현실화시킨다는 이 메커니즘을 사실 그걸 교용을 시켜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이 상상력이 현실이 된다라는 걸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그 네빌 고다드가 그 카발라의 그
철학에 기초를 해서 모든 거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카발라에서 요드의 바후에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고 하는 무의자연의 나, 이것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 바로 우리 자신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야훼 메커니즘이 돈다고 하는 거죠. 그 야훼 메커니즘이 바로 이렇게 생명나무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요것이 세피로트 생명나무 구조가 이 요드의 바브의 야훼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야훼 메커니즘이 바로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야훼 메커니즘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위버맨시 탄생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거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걸 가져가서 여기다가 놓으면은 요 아이에 해당되는 리버맨시가 포태될 때 그 위치가 여기가 티페레트가 위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 짜라투트라가 여기 그 산이 꼭대기에 올라왔잖아요. 요게 짜라투트라고 보면은 요게 짜라투트라란 말이에요. 요게. 그래서 여기서 밑에다 씨앗을 뿌려가지고 여기서 가슴에서 포태가 되는 형식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티페레트가 바로 위버맨시 아이에 해당되는 이 아이로 나오는 위버맨시가 해당되고, 요 위치는 케테르가 바로 요걸 표현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카발라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카발라 메커니즘이 요드의 바브에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메커니즘이다. 그거를 그러니까 위버맨시 창조 메커니즘을 추출을 해가지고 네빌 고다드가 세상 사람들한테 씨를 뿌리고 상상을 하고 그것을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구체화시켜가지고 믿음을 유지하면은 자연스럽게 끌어당겨져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그걸 계속 반복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방식을 이용을 해서 그 현실 세계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망하는 거, 욕망하는 것을 성취를 했죠. 그러니까 자기 창조에 대한 체험들을 하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너무 놀랐죠. 자기가 창조자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자각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런 거보다는 사실은 그 상상력의 그 메커니즘이 사실은 위버맨시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 엄청나게 값진 일이다. 그 현실 세계에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끌어당김의 법칙,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법칙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 법칙을 위버맨시를 탄생하는데 전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네빌 고다드를 추종을 했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현실에 돈이 안 되니까 명예, 부귀영화를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니까, 가르치긴 다 가르쳤어요. 너무나 단순한 얘기니까. 하지만은 더 이상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이 약속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주의 그 근원 일자 본래 면목인 나가 내 안에 씨를 뿌려가지고 그것으로 태어나는데 이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난다는 그 약속이라는 거죠. 그것이 신과 인간 사이, 이걸 신으로 보는 겁니다. 신과 인간 사이의 그 약속이라는 것은 우주의 본래 면목인 신이, 그것이 나의 본래 면목인데 본래 자인데 내 안에 씨를 뿌려서 자기가 여기 안에서 사람 속에서 죽어가지고 요 자식으로 자기가 태어나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프라미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약, 구약, 신약하는 커버넌트 개념이라는 이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요 위버맨시가 태어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가 니체가 얘기하는 약속이 이와 같은 개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빌 고다드가 그 약속이라고 한 그것과 니체가 얘기한 약속은 같은 그 개념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니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니체를 이해를 못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구를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약속이 도대체 무슨 약속이냐라는 거가 실체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니체가 툭 던진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설명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네빌 고다드가 가르친 거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얘기를 한 거예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거는 원래 우주 메커니즘이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의 본래 자아가 우주를 창조 소멸하는 메커니즘을 지금 현재 인간은 우주 본래 자아가 곧 나라고 하는 거를 다 새까맣게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기억을 상실했기 때문에 기억을 회복해 주기 위해서
우주 본래자가 자신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이 아들로 태어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아들을 통해서 네 자신이 우주의 창조자라고 하는 걸 자각하라는 의미거든요. 이 자각하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나 어쨌든 간에 본래적인 자아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메커니즘은 가장 기본적이네, 이게. 그래서 이게 뭐 카발라에서만 가르친 게 아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불교의 화엄경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맨날 말로 뭐 일체유심조라는 얘기 많이 하죠. 뭐 원효대사께서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이라는 건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 그런 뜻인데, 이 모든 것이 마음이 지어낸다는 말을 네빌 고다드가 좀 더 세밀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를. 모든 것이 그러니까 마음이 지어낸다는 조가 창조한다는 뜻이잖아요. 모든 것은 마음이 창조한다. 마음이 창조해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음이 다 창조해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창조하고 있으니까 창조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창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복적 창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운명이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네빌 고다드는 의식만이,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게 마음만이, 그러니까 의식을 마음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 마음만이 오직 유일한 실체입니다. 일체 유심이잖아요. 유심. 오로지 마음이다. 그래. 마음만이 오직 유일한 실체다. 의식만이 유일한 실체다. 당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걸 법계라고 하는 거, 법계. 객관적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그 의식, 여러분의 주관적 의식이 형체화돼서 나타난 것이다. 이 거대한 모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의 상상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 뿐이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본래 나죠. 이게 본래의 나가 그 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본래의 나. 그 본래의 나라고 하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라고 하는 I am that I am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모든 인간이 공통이란 말이에요. 그 공통 하나가 이렇게 분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인간, 그 본래 나 한 인간의 상상에서 쏟아져 나온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창조를 한다는 것은 본래 나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지점에서 수정을 하는 거야. 수정을 다시 해가지고 원하는 것을 거기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시 그리는 거죠. 자기가 원래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맨날 그림 그린 게 똑같아. 근데 뭐야? 다시 그 그림을 그리는 그 존재한테 가가지고 요거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수정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수정을 하면은 현상이 이제 다른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그 맥락을 바꿔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걸 가르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체험할 수 있게. 그래서 네벨 고다드니. 자, 이 얘기가 우리가 화엄경에서는 심여공하사 능화재세간 오온실종생 무법이불조 약인지심행 보조재세간 시인즉 견불 요불진실성 약인욕요지 삼세일체불 응관법 개성 일체유심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이제 해석은 이게 보통 이 스님들이나 이 불교 학자들 해석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해석한 거 여기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은 화공과 같아서 화가죠. 화가와 같아가지고 능히 세계 일체를 그려내니까 오온의 과정으로 그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소상행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오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네빌 고다드가 설명한 과정이란 말이야. 자,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소상행식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자, 색이라는 거는 물질, 몸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하단전 쪽이라고 생각하면 돼. 몸 아래, 요쪽, 여기에 몸의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단계는 아스트랄계라고 그랬죠. 아스트랄계는 느낌의 세계, 여성적인 느낌, 감성의 세계, 느낌의 세계. 그 다음에 세 번째 차크라로 들어오면 상상하고 연상하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지각 능력, 이 합리적인 정신 능력이 분화돼서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네 번째는 그것이 어떤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할 때에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행운이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총합, 그러니까 밑에 파장부터 빨주, 노초, 파 이렇게
5가지 파장을 합해서 여기서 의식화시킨다는 거죠. 마음으로 아주 구체화시켜가지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유지를 하면서 그 느낌 그대로 그죠? 원하는 것을 소망한 것을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그 느낌, 그렇죠? 그 생각, 그것이 완전히 인이 박혀야 된대. 몸에 인이 박혀야지 그게 현실화된다고 하는 게 네빌 고다드의 얘기였죠. 그래서 여기서 5번째 여기서 그 창조 의식이 발동을 하면서 여기서 6번째에서 그 구체적인 형상으로 만들어지면서 현상계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원래도 이런 오온에 따라 가지고 여기니까 여기 그 오온 실종생, 이렇게 오온에 따라서 이게 열매라는 뜻이라면 열매 실자. 그래서 오온의 과정으로, 그러니까 이 네빌 고다드는 가리킨 건 뭐예요? 오온의 과정을,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거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오온의 과정을 적용하도록 가르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빌 고다드가 특별한 걸 가르친 건 아닌데 사람들이 전혀 몰랐던 걸 가르친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오온의 과정으로 그 열매가 맺어지니까 이 법칙이 아니면 그 무엇도 창조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그다음 2번째 문장은, 만약 사람이 마음에 운행하는 법칙을 알아서 널리 세계를 창조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운행하는, 그러니까 지금 네빌 고다드는 마음에 운행하는 법칙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준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렇죠. 자기 마음을 운영하는 법칙을 가르쳐 준 거예요, 상상을 현실로 한다는 게. 운행하는 법칙을 알아서 널리 그 세상 일체를 창조한다면 이 사람이 바로 견성성불한 부처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위버맨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견성성불한 것이고 부처가 곧 진리의 열매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이 부처라고 하는 건 여기서 뭐예요? 요두의 바부에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빌 고다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래서 부처가 곧 진리의 열매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열매를 이루게 하는 근본 씨앗이 있잖아요. 열매를 쪼개면 그 안에 씨앗이 있잖아요. 그걸 본성의 씨앗이래. 그 본성의 씨앗으로부터 모든 열매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 본성의 씨앗이 있다라는 거죠. 본성이라는 것을 파악한 것이다. 만약 3세 일체의 부처를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한다면 객관적 법계를 본성에서 관하는 것에 부응하게 하여서 일체를 오직 마음으로 창조하라. 자, 그런데 요 문구는 여러분들한테 해석해 드리면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관한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네빌 고다드는 관하는 것까지는 안 가르쳤어. 상상이 현실이 되는 거는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네빌 고다드는 이 몸 아래쪽에서 느낌화 시키고 그 느낌을 믿음으로 굳혀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까지는 가르쳤지만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위버맨시가 출현을 해서 이렇게 관하는 것까지는, 관법으로 그것이 창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까지는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그 약속이라는 걸로 위버맨시를 가리키니까 사람들이 다 재미가 없으니까 다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빌 고다드는 요 4번째 차크라까지 가르친 거예요. 사실은 그 창조의 기법에서 이 이상을 가르치를 못했습니다, 네빌 고다드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욕망의 구조가 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그 대개의 사람들은 다 3번째 차크라 아래쪽에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차크라는 생존,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고, 2번째 차크라는 뭐예요? 번식해 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짝을 얻어가지고 번식 가족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3번째 차크라에서는 좀 사회적으로 뭔가 그 역할을 하면서 자기 지배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게, 이게 3번째, 요 3번째 단계까지가 대부분의 사람들의 욕망이 가장 그 활발하게 작동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이 밑에 있는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 욕망이 중심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방식으로 창조하는 방법을 통해서 인식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충족하게 도와줬다고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너가 창조자라는 걸 자각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4번째, 5번째, 6번째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네빌 고다드는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질 않았다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 관심 있는 게 위버맨시 탄생하는 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생존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부귀 영화 누리는 거, 그거밖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네. 그래서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네빌 고단이 외롭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니체가 얘기하는 게 자기가 사상 얘기하면 내 사상을 이해하는 게 100년 후에나 이해할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하는 거는 뭐야? 이게 너무 황당한 얘기거든요. 이범현 씨가 탄생한다는. 그리고 또 이걸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니체가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대도 이 책을 써도 니체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너무 황당한 얘기니까 니체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뭐야? 미쳐버렸지. 미쳐버렸다. 그래서 미쳐버렸다. 그래서 니체는 이해받질 못했죠. 그래서 그 미친 듯이 그 광기를 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했지만은 사람들에게 퍼뜨렸지만은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하니까 더 이상 세계와 교류할 수가 없잖아. 소통이 안 되니까 자기 세계 속에 그냥 자기를 가둬버린 거죠. 가둬서 그냥 미친 사람으로 그냥 한 10년 동안 미친 사람으로 미쳤다고 막 광기로 날뛴 게 아니고 그 의식 자체는 미쳐있지만은 몸 자체는 멍한 거죠. 멍한 상태로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는 돌아가신 거죠. 그만큼 이 유버맨션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것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유버맨시 탄생에 대한 약속, 그 네빌 고다드가 얘기한 그 약속과 이 약속은 같은 것인데 결국 이 약속이라는 건 결국 그러니까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지키게 돼 있고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인류의 그 발전 과정이 지금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체가 좀 더 낙관주의자였다면은 예? 뭐 오늘 안 되면 뭐 내일 되고 내일 안 되면 뭐 할 수 없고 뭐 내가 죽어서 또 몇 생 후에 된다면 뭐 할 수 없고 뭐 그 그냥 편하게 마음을 가졌으면은 뭐 미치기까지는 안 했을 텐데 이분은 너무나 그 감성적이신 분이라 못 견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미친 사람 미쳤다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이 문장에서 나는 사랑하더라 요 약속은 받고 행동에 앞서 황금 같은 말을 던지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를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행동에 앞서서 황금 같은 말을 던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게 도대체 행동에 앞서서 황금 같은 말을 던진다. 자, 그럴 때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존재를 뜻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면은 금강체, 금강불계 같은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존재, 영원한 진리의 인간. 그건 뭐야? 이게 진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위버맨 씨가 바로 진리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위버맨 씨가 황금체라는 거예요. 황금체. 제가 이제 나중에 더 설명을 할 때 우리가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에서 우리의 몸은 은그릇이고 요 위버맨 씨는 금그릇이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이건 황금그릇이다 또는 황금성배다 제가 니체도 얘기했죠. 이거 황금성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황금이라는 황금. 그리고 우리의 몸은 은그릇. 이렇게 수태하고 있는 요 사람의 몸은 은그릇이다. 보통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포태했을 때. 자, 근데 이거는 최고의 그 변하지 않는 그 물질, 금속체로 되어 있는 육화된 몸을 황금 그릇, 황금 성배로, 황금병, 황금술병. 여기 이 술병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신들이 먹는 신주가 들어가 있지. 이 존재 몸의 피와 살이 신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황금이죠. 황금체. 그러니까 황금 같은 말을 던진다는 거는 이 존재를 구성하는 그 말을 구성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지, 그게.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뭐를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 연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언어라는 거에 이제 많이 언어, 랭귀지라고 그러죠. 랭귀지, 언어. 근데 우리가 우리 말을 어디서 입으로 하잖아요, 말로. 제가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말을 이렇게 하는데, 말을 제가 막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본적으로 언어적 구조. 그러니까 제가 뭘로 말하고 있어요? 한국말로 하고 있잖아요, 한국말로. 그런데 제가 한국말로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한국말을 듣고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영국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로 생각하고 말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결국 자기의 그 의식, 생각하는 그 의식을 드러내는 수단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의 의식을 드러내는 수단이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드러내는 수단이잖아요. 의식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기서 얘기할 때 우리가 네빌 고다드가 얘기할 때 의식만이 오직 유일한 실체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의식,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언어적 과정. 그러니까 이 의식은 결국 언어적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언어라는 게 꼭 우리가 이게 우리가 뭐 영어나 뭐 한국어나 뭐 이런 것처럼 이런 문자적 언어 이런 언어 말고도 우리가 손짓하고 발짓하고 이런 것도 총체적으로 다 언어의 범주에 넣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일단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하는 그 한국말 뭐 영어 그다음에 중국어, 일본어, 뭐 이런 언어만 생각하자고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근데 의식,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로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이 언어 자체가 의식이 드러난 거잖아요. 의식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식을 기호한 거잖아요. 의식을 기호한 거잖아요. 자, 의식을 기호화했는데 지금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경제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인가 생산을 하면은 생산하는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물건을 교환을 이렇게 하잖아요. 교환할 때 물물 교환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돈이라는 거 화폐로 만들어서 그 화폐를 통해서 교환을 매개를 하잖아요. 일종의 언어도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식과 의식을 서로 소통하게 할 때 언어라는 그거를 통해서 교환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지. 그러면은 우리가 마치 우리가 그러면은 점점 사회 경제 자체가 문물 교환 체제에서 화폐 경제로 간 뒤에 화폐 경제가 가상 화폐화하면서 어떻게 돼요? 파생된 것이 파생한 원물질을 지배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금융업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이라든가, 뭐 이런 뭐 금리라든가 이런 요소들이 오히려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화폐 경제가 실물 경제를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거지. 자, 그럼 마치 이와 같이 언어가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수단이 된다고 하는 거죠. 언어가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수단이고, 사실은 원래 언어가 마음으로부터 파생이 된 것인데, 역으로 파생된 것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시뮬라크르라는 현상, 뭐 시뮬라시옹이라고 하죠. 시뮬라시옹이 그거를 이제 바장 모드리아든가 이 프랑스 철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언어학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어떤 원물질에 대해서 파생된 것이 본래를 그러니까 채용 관계였는데 원래 마음이 채고 언어가 용인데 이게 오히려 채가 되고 이게 용이 돼 버린 채용 관계의 전도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마음과 언어는 우리가 보통은 그냥 이게 채고 이게 마음이 채고 언어는 용이었는데 이것이 채용의 전환이 일어나는 채용의 전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마음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언어를 구성을 함으로써 마음을 구성할 수가 있다 그러죠. 언어의 구성을 통해 의식을 구성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언어의 구성을 통해서 의식을 구성하면은 구성된 의식이 뭐예요? 세계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구성된 의식이 바로 그림이잖아, 그림. 그렇죠?
그렇죠. 그림이 언어지,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하지만 각 나라에 또 언어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꼭 이제 문자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언어는 게 어떤 그림도, 그게 다 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표기들이 그런 구성된 의식의 세계를 창조하니까, 이것도 따로 얘기하면 언어가 세계를 창조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는 언어라는 게,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는 그 우리가 각종 성경이나 뭐 경전에서 이걸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 그러니까 지금 뭐야? 우리가 물질과 에너지보다 정보라는 게 더 본질적 그것이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뉴턴이 이제 나왔을 때마다 뉴턴의 과학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 그 뉴턴의 과학은 그러니까 물질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동력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그 물질이잖아요. 물질. 그다음에 우리가 연력학. 예? 이게 이제 나올 때 연력학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에너지 개념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렇죠? 1950년대 와가지고 우리가 유전자, 그 다음에 컴퓨터, 비트, 이런 게 나오면서 정보가 탔잖아. 근데 이렇게 그 물질과 원래는 물질이 원래고, 그 다음 에너지가 그 다음인데, 정보가 또 파생된 거지. 이렇게 파생된 개념인데, 오히려 정보가 에너지, 물질을 관장하는 채용 관계가 바뀌는 거지. 지금 이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어때요? 의식을 규정하고 의식을 만든 그 의식에 따라서 세계를 창조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예전에는 언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오늘날 이제 뭐냐면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 근대주의,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우리가 탈근대주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탈근대주의인데,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몽주의적인,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의식의 발달 수준으로 보면은 처음에 신화 종교적 세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신화 종교 세계. 우리가 지금 뭐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종교, 신화 종교, 제가 신화 연구도 해서 신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화 종교적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벗어나서 우리가 정치권이 분화가 되면서 합리적 이성이 발전할 때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자면 이걸 계몽주의가 이것이 주도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걸 이성이라고 우리가 봤지만은 그 이성이 이제는 어떤 그 믿음의 체계라고 하는 종교를 벗어나서 이제 객관화 시키는 거죠. 객관화가 되면서 인간의 방이 일어나고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이제는 전개가 되는 것인데, 이럴 때에 우리가 주로 진행된 게 뭐냐면 과학기술의 혁명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진행이 된 거란 말이에요. 계속 이 과정을 쫙 올라가면서. 그럴 때 우리가 이성 중에 이 과학기술 혁명을 주도하는 그 이성적 특성을 특히 오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성. 그리고 이성은 오성보다 더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더 원래적이고 본래적이고. 그런데 이것이 과학기술적 세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과학이나 기술을 하려면 뭘 해야 돼? 수학을 해야죠. 매도메티카를 해야 되죠. 매도메티카. 그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대수도 해야 되고, 기하학도 하고, 대수와 기하학을 합한 해석 기하학도 하고, 뭐 기하학도 뭐 리만 기하학도 하고, 뭐 로바첵스 기하학도 하고, 유상 기하학도 하고, 뭐 대수 같은 경우는 뭐 실수, 허수 이렇게 막 하면서 섞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섞여서 통합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해석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그 수학적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개념에, 하나의 그 개념, 기호에 하나의 어떤 대상을 이렇게 대응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대응.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대응시켜 나가는 그 개념인데, 그런데 그것은 그러니까 단일 세계란 말이에요. 단일 세계. 우리가 그 과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계 자체가 단일한 그 언어 구조. 그것이 뭐야? 수학이지. 그 수학적인 세계로 해가지고 이 세계를 파악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런 수학이라는 그것도 일종의 언어적 메커니즘이지만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창조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과학기술적인 그 단일한 언어적 그 체계 대응 구조에 의해서 만으로 파악되지 않은 본래적 우리 세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과학기술적 세계의 언어 구조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언어의 창조력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다는 발상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이런 그 합리적 이성, 계몽주의적 이성, 도구적 조작적 이성의 과학적 세계, 이 세계를 우리가 근대사회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대사회. 그렇죠? 이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요런 그 단일화된 어떤 그런 구조에서 인간의 그 자율적인 창조력에 의해서 다양한 언어 구조로 다양한 언어를 구성을 통해서 의식을 만들고 다세계를 창조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뭐예요? 탈근대. 그러니까 기존의 단일 세계를 넘어서는 탈근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단일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그 창조의식에 기초해가지고 그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언어를 이제 창조를 하는데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에는 언어가 단순히 어떤 대상을 지칭을 하거나 어떤 의미를 지칭하는 1대1 대응 개념만 이렇게 가졌는데 그게 아니고 언어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언어는 마음을 투사를 한 거고 역으로 언어가 마음을 창조할 수가 있더라. 이걸 이제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중에 하나는 언어의 창조성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언어가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낸, 이거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야, 사실은.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은, 니체가 얘기는 행동에 앞서 황금 같은 말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황금 같은 그 말씀, 언어 구조, 그렇죠? 언어로 어떻게 위버맨시를 그리고 그게 뭐야? 그게 지금 여기서 심여 공화사 할 때 그림을 그린다. 이게 표상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언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꼭 언어라는 게 우리 한국말만 하는 게 우리는 문자로도 이게 그림 같은 것도 해가지고 소통도 하고 그러잖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그림도 그려가지고 소통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총체적으로 그냥 그림으로 보자 이거지. 이미지로. 그럼 이미지라는 게 언어의 하나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치면은 쫙 언어 가면은 그게 하나의 그림처럼 그게 0101 하면서 그게 원래 디지털 구조로 쫙 보면 그냥 쭉 흘러가는 거 매트릭스에서 보잖아요. 그게 하나의 정보구조잖아요. 정보구조. 그렇죠. 홀로그램 정보구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세계가 어떻게 되면 홀로그램 정보구조화 된단 말이야. 이게 언어도 뭐야. 우리가 A, B, C, D, E, F, G 가나다라 마바 하는 게 2바이트가 뭐예요? 그걸 디지털로 바꿔버리면은 그게 데이터를 모으면은 홀로그램을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이제 홀로그램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홀로그램 이미지. 자, 그래서 이 홀로그램 이미지로 위버맨시를 그려. 예? 그거를 이렇게 딱 그리면은 홀로그램 이미지가 그러니까 말로도 마찬가지고, 언어로도 여러분들이, 위버맨시라고 하는 게 말이야. 위버맨시라고 하는 게 내 몸속에서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봤어. 저하고 이제 강의를 제가 할 때, 조아라는 놈이 맨날 나와가지고 이거 가지고 떠들어대더라. 그런데 이게 위버맨시가 나오는 거래더라. 보니까 요 그림이 요렇게 돼 있네. 여러분의 머리에 딱 박혔어. 예? 머리에 박히면 어때? 이 그림이 도는 거지.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냥 인식하고 있으면 그림이 돌아가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각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린다고 하는 게, 이 표현을 각인시킨다고 하는 거야. 새겨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맨날 유튜브로 여러분들한테 위버맨시가 어떻고 맨날 주역 어떻고 지난 몇 년 동안 떠드는 게 뭐야?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려 넣는 거, 여러분들 마음에다가 자꾸 새겨 넣은 거야, 그림을, 제가. 유튜브로 제가 말을 계속한 건 뭐예요? 여러분 몸에다 위버맨시 씨를 계속 뿌린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말의 씨가 된다는 그게 그런 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때요? 계속 씨가 뿌려지고 계속 이게 저 강의를 듣는 그때 또 듣지 않더라도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림이 떠오른다. 그러면 그런 그림이 몸에 도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뭐야? 그것이 상상력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거하고 같은 거잖아, 사실은.
내밀고 닫아가는 상상이 현실이 된다고 하는 거와 같은 거잖아요. 이 상상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상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색수 상행식의 상이잖아. 상상. 오온의 색수 상행식의 상. 그것이 상상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상이 이미지, 홀로그램. 그 이미지가 계속 제가 계속 그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 말로 설명하는 게 계속 여러분 안에 제 강의를 들을 때마다 계속 그게 들어가면서 마음에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각인을 이렇게 해놨는데 다음 날은 잊어버렸어. 그럼 또 각인이 흐려지는 거죠. 또 지워지는 거지. 그럼 다음 날 또 들으면 또 똑같이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저는 뭐예요? 저는 계속 거기다 새겨 넣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새겨 넣는 거예요. 제가 계속 새겨 놓으면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각인이 되겠죠. 언젠가는 확실하게 각인이 돼서 그 메커니즘대로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그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이버맨시 메커니즘이 언젠가는 돌지 않겠어요? 제가 확실하게만 각인을 시킬 수 있으면은 그러면 제가 그냥 매일매일 하면은 뭐예요? 되든 안 되든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저는 계속 이버맨시의 씨를 뿌리는 거고 말로 뿌리는 거고 여러분에게 심상화를 시켜가지고 각인을 하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행동의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말로 하고 그림으로 하고 이렇게 다 이게 언어잖아. 언어, 말 이렇게 하면은 행동 어떤 결과가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뭐야 그 자체가 결과를 생산해낸다는 게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그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온 실종생하는 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지금 상상이 현실이 되는 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계속 제가 언어라는 걸 통해가지고 말을 통해가지고 그림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심어 들어간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포스트 모던에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창조 같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언어는 단순히 세계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세계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며 세계를 기술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언어는 말은 그렇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를 새롭게 창조해내고 있고 바로 그런 창조 작업 속에서 언어의 위력이 존재한다. 언어 자체는 반신반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의 창조력이 있단 말이에요. 언어 자체. 포스트 모던 철학은 언어 철학이었다. 그래서 탈근대를 시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우리가 단일한 언어 세계가 아니고 뭐야? 그 우리의 감춰진 그렇죠? 우리의 감춰진 그 우리의 그 탁월한 면들 위버맨시를 태어나게 하는 그 세계를 여는 하나의 문 도구란 얘기란 말이에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이 언어에 대한 새로운 발견, 그러니까 이 창조력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언어에 창조력이 있으니까 뭐를 하는 게? 그게 주문을 하는 거야, 주문을 하는 거야, 주문을 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선조들, 우리가 이쪽 공부를 하시는 위버맨시를 태어나게 하는 사람들은 뭐를 고안을 했냐면은, 우리 그 선조들께서, 뭐, 최순 선생이나 뭐, 김일부 선생이나 뭐, 강진삼, 뭐, 야산이다 선생 같은 분들이 다 뭐냐면은, 주문을 만드는 거야, 주문. 그래서, 만트라. 자, 만트라라는 걸 만듭니다. 풍요의 만트라. 만트라라는 건 뭐냐면, 소망하는 세계를 창조하는 주문. 이 주문은 다 뭐로 돼 있어? 언어로, 문자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문을 해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주문, 제가 외우는 주문 중에 하나가, 구령삼정주가 우리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궁울빛 아카데미. 이 구령삼정주라고 하는 이게 주문이란 말이야. 이 주문이 말이잖아. 그냥 말인데 말로 구성해놨는데 제가 그림도 보여주지만은 어떻게 이 말을 계속 전유, 단난, 거몬, 녹점, 뭉공, 염정, 무옥, 파운, 자보, 우필, 구성, 인유, 천생, 무영, 현주, 정중자단, 회, 단원, 태연, 영동, 구령. 천유, 허정, 육순, 곡중, 삼태, 인유, 인유, 대광, 상정, 유정, 삼정.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 뭐 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영동이라는 말에서 신령스러운 아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신령스러운 아이. 그래서 이 구령삼정주라는 이 주문 하나만 봐도 뭐냐면은 여러분 몸에 위버맨시를 창조하는 주문이에요. 이 구령삼정주가
제가 이제 우리 맞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문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맞는 사람들은 읽으면 좋아요, 자주. 그러면 뭐 이거는 위버맨시 창조 주문이야 이게. 이게 다른 사람들 이게 여기 이 내용 자체가 위버맨시가 창조되는 주문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주문을 뭐 뜻을 몰라도 계속 외워라. 외우면 어때? 뜻을 몰라도 점점 얘기 또 하면은 그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서 계속 돈단 말이에요. 이 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뭐예요? 위버메시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의식을 규정하고 의식을 구성해내고 그 의식이 현실을 창조해내는 거니까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근데 그 언어를 주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주문, 만트라 주문화 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문을 왜요? 옴마니 밤매옴이 뭐? 옴마니 밤매옴 그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하는 주문이지만 시바신의 아주 중요한 주문이 옴마니 밤매옴이라는 게 바로 본래 면목인 나의 근원의 태양의 빛을 광출해서 내 몸을 달로 삼아서 옴마니가 운영이 되면서 내 몸에서 위버맨시가 태어나는 것이 옴마니 밤매옴의 딱 6글자로 옴마니 밤매옴 이거를 이 그림을 상하면서 옴마니 밤매옴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면은 그것이 의식화 그 말이 의식을 만들고 그 의식이 현실을 창조해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에 앞서 황금 같은 말을 던지라는 거는 위버맨시라는 그 황금체를 탄생시키는 그 말을 만들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주문을 해가지고 옴마니 밤매움도 좋고 구룡삼정주도 좋고 시천주도 좋고 시천주 조화정 여세분만세 지기금지 원이대강 뭐 이게 시천주 조화정 지기금지 원이대강 이와 같은 주문화를 시켜가지고 언어로 의식을 구성을 해서 현실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네빌 고다드는 그걸 안 가르쳐 줬잖아요. 제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만트라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기존의 그 네빌 고다드의 그 메커니즘과 이 만트라 메커니즘을 다시 결합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언어를 얘기하냐? 지금 우리가 말이 어디서 나와? 말이 목에서 나오잖아. 목에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목에서 말이 나온다는 여기가 제가 창조의식이 발동을 하는 게 제가 이 5번째 차크라, 목 차크라잖아. 목 차크라. 여기서 보이스.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성대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대에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말, 그러니까 5번째 차크라가 여러분들이 의식의 수준이 상승하면은 창조의식이 발동할 때 이 5번째 차크라에서 이 목에서 울려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세계가 창조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조를 좀 더 쉽게 하려면 어떻게 돼? 5번째 차크라까지 여러분들이 의식을 상승시켜가지고 주문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면은 뭐야? 이제 창조하는데 쉽겠죠. 이게 왜냐면 목을 사용하는 거니까. 이게 하늘의 소리, 하늘의 목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에서 창조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목 차크라가 활성화가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5번째 그 레벨까지 올라야겠어? 안 올라야겠어? 올라와야죠. 그럼 색수상행식 하면 5번째 올라오는 거고 또 색수상행식 5개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그래서 인류가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단계에서는 이 5번째 차크라까지 거의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극소수 사람들은 많이 올라와 있어. 근데 이것이 이거라는 걸 제대로 모를 뿐이지.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목 차크라, 보이스, 언어, 말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래 차크라에 있을지라도 자꾸 말을 사용을 해서 주문, 만트라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그림으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말을 써. 그렇죠? 뭐 자가용 필요해? 자가용이 언제까지 만들어진다. 자가용이 언제까지만 자가용 이렇게 반복해도 좋고 아무튼 말을 구성을 해가지고 수리수리 마술이라는 그걸 집어넣어도 좋고 자기 의식을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관점적 해석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니체가 얘기한 복잡하게 철학적으로 자꾸 얘기해서 그렇지 현실적인 건 요런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제가 이제 본 게 뭡니까? 행동에 앞서 황금 같은 말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거, 말이라고 하는 거, 그 이미지라고 하는 거, 홀로그램 이미지적 그런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원래 우리 의식에서 파생돼 나온 것인데 역으로 그것이 의식을 규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의식을 의식을 만들어 구성해낼 수 있고 그 구성된 의식에 따라서 창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언어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미지, 홀로그램 같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낸 것들이 어때? 현실화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버맨시가 되는 과정에서도 바로 이러한 언어, 말을 사용으로 해가지고, 그걸 제가 이제 주문화 시킨다, 만트라로 만든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런 걸 이용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시키면은 굉장히 뭐예요?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니체가. 이해가 되죠? 황금 같은 말을 던진다는 건 뭐예요? 주문을 한다는 거죠. 자신에게 주문을 건다는 겁니다. 만트라를 한다는 그런 개념,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